척추분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척추분리증, 그 다음에 전방전이증.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분리증하고 전방전이증, 요거 많이 들어들 보시는데 다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잘 생기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분리증은 젊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통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골절이 있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다른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 골반 통증은 대부분 조금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척추 분리증은 주로 젊은 사람한테, 그리고 격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허리를 젖힐 때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전방전이증은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잘 생기고, 젊었을 때 한때 운동을 했던 분들한테도 또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서 있을 때 조금 더 증상이 안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척추 분리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분리가 되는가? 여기 보시면 척추는 아래 위를 연결해주는 요 다리처럼 생긴 곳이 있습니다. 요게 정상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중간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딱 떨어져 있죠. 요거는 엑스레이로도 잘 확인이 되고요. 엑스레이로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는 이제 CT 같은 걸 찍으면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분리증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다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골절이죠, 골절. 그리고 이런 거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아주 어릴 때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이렇게 척추가 앞으로 밀리는 타입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척추 분리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방전이증이 있어야 됩니다. 전방전이증이라는 거는 이 척추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 내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25% 이하, 이 골반의 이 길이에 따라서 골반 길이의 절반 이상 이 뒤에 척추뼈가 내려오게 되면 3단계입니다. 3단계. 이 정도 되면은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나 4단계. 완전히 여기 척추 뒤쪽 면이 이 골반 앞쪽까지 거의 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안 했다가는 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이 늘어나가지고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소변, 대변을 마음대로 조절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 전방전이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수술을 합니다. 척추 분리증만 가지고는 수술을 하지 않는다. 척추 분리증이 전방전이증을 동반해서 척추가 자꾸 앞으로 밀려 내려올 때 정도가 심할 때만 수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추 분리증의 특징입니다. 젊은이들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심지어는 청소년도 허리 통증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척추 분리증 때문에 생기는 허리 통증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척추 분리증은 이렇게 역도라든지 막 체조라든지 이런 격한 운동 후에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거고요. 이것도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분리증도 허리를 뒤로 좀 젖힐 때 통증이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분리증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방전이증, 앞으로 자꾸 척추가 밀고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세요. 그런데 이런 자세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동작이에요. 허리 요추 전만 커브를 딱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면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알고 운동치료를 해야 되겠죠. 도수치료나 재활치료도 척추 분리증에 많이 쓰이는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염증이 심할 때 막 강한 동작으로 도수치료를 한다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게 아주 젠틀하게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다리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대 강화 주사로 아까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척추 분리증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 지금처럼 여기 보면 디스크도 다 달아져 있죠. 그리고 뼈하고 거의 맞붙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척추 아래 위를 이렇게 핀으로 연결하고 또 여기 인공 디스크까지 삽입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은 분리되어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척추가 앞으로 밀렸죠. 앞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때, 이럴 때는 이제 척추 분리증도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척추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칙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